안녕하세요. 펀드 투자자문 김보기랍니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습니다. S&P 500 30년 장기로 보시면 연평균 8에서 10 정도 했고요. 이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이 항상 위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금보다 주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 자체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요즘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 중개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간 상태여가지고요.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분들도 아마 처음에 살 때는 좀 부담도 느끼고 그럴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쉽게 가볍게 꾸준히 투자하기 좋은 대상은 역시 주식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를 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별 기업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투자처가 인덱스, 그러니까 글로벌 대표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가 전체 글로벌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60%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대표 주식에 투자는 S&P 500만 투자를 해도요, 글로벌 투자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해자라 그러죠. 기업 측면에서의 해자. 예를 들면 뭐 애플의 해자는 뭐라고 합니까? 애플바라 그러죠. 애플바들이 쉽게 배신 안 하잖아요. 쉽게 벗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구글 서치 엔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넷플릭스, 애플 벗어날 수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불가능이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은요, 현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필수 소비재화 돼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화. 햄버거집 가면 다 오토 케찹이죠.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 받고 일상에서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S&P 500 투자의 의미죠.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투자처의 대상으로서 가장 쉬워요. 가장 쉽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그만큼 그 대중에 의해서 쉽게 불이 붙고 쉽게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커요. 부동산 거래 안 되면 다 죽어서 실제 가격 얼마인지 알기도 어렵고 힘든 게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매일마다 많은 대중들이 쳐다보고 있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공정가가 빨리 나오고 내가 원할 때 현금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마이너스 30% 된 가격에 부동산을 어떻게 텁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부동산 자체 가격이 얼마나 큰데. 근데 주식은 마이너스 20% 30% 터졌을 때 그냥 현금화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애니타임 매매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변동성을 만드는 원인이죠. 자주 보면은 이 마음이 흔들려요. 10배거라 그러죠. 10배. 모든 사람들은 10배거의 수익을 올리길 원해요. 10배거라는 거를 내가 살아생전에 내 계좌에서 눈으로 확인할 날이 있을까?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건 거의 내 생각에는 복권 하나 긁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복권 1등 찍는 거랑.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계좌 자주 보면 안 돼요. 10배거 못 찍어요. 빼고 싶어서. 5년 정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놔두시고 그 다음부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요, 전문가들 좀 쫓아다닐 거고요, 본인이 시황 같은 거 공부할 거라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투자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돈을 버는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은요, 투자 자체가 굉장히 불신이 많죠. 왜?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하라고. 어른 돼서 뭐 배우잖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이 되겠어? 이런 생각 한다고요. 일단 돈을 버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40년 동안 우리나라 현금과 예금 썸치면은 130배가 늘어났다고. 130배. 10배거가 아니고 100배거지. 정부에서 푼 돈, 예금 현금 썸친 거, 이거 쫓아가셔야 돼요. 물가 많이 올랐겠죠. 기본적으로 좀 전체 유통되는 총 통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킵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부동산으로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투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동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로수길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웃고 있지? 주식으로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웃고 있는 거지. 미국과는 반대죠. 미국에서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투자처죠. 근데 그건 깨기가 어렵다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봐야지 거기에 매달리고 그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주식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잖아요. 투자라고. 투자를 하실 거면은 S&P 같은 글로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고 우리나라의 현재 스테이터스예요. 그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했다가, 저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제 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주가 빠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계속 잘 됐다고 놔두기만 하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돼 있어요. 그건 불변이에요.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